안녕하세요. 사탕수험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기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출고하는 다이캐스트는 전부터 출고기를 하려고 했던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부터 한번 출고기를 찍으려 했었는데 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제야 출고기를 찍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하는 모델은 독일의 국민차로도 유명했던 바로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인데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원래적인 역사가 되게 깊은 모델이에요. 원래 이 모델의 디자인하고 생산했던 그분이 원래 포르쉐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원래 포르쉐를 만들었던 그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은 원래 포르쉐에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원래 포르쉐 사장이라고 했던 그 페르디난드 포르쉐라는 인물이 이 차를 디자인해서 옛날 비트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서 생산했다고 해요. 포르쉐 공장에서 생산했는데 그러면서 원래 같은 그룹인 폭스바겐으로 넘어오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1세대 비트 같은 경우는 원래 포르쉐 생산 방식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 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론트 엔진이 아닌 리어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1세대 비트는 리어 엔진이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이라 제가 알기로는 프론트 엔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이지만 옛날 클래식 비틀들은 죄다 리어 엔진이었어요. 왜냐? 포르쉐 911의 생산 방식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쉐에 좀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차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소신껏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좀 독일의 국민차로 불리던 그런 모델이죠. 우리나라로 따지고 뭐 현대폰이나 기아의 브리사 같은 그러한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따지고 보면 현대폰이나 기아의 브리사랑 같은 그러한 개념에 위치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두 모델 다 그 세 가지 모델 다 공통점이 일단 국민차였거든요. 제가 좀 대중성 있는 차, 약간 좀 차를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았던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편안하게 타면서 오픈에어링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카브리올레 모델이라 상당히 오픈에어링을 즐기기엔 최고의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렸을 때 오픈에어링 감성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 폭스바겐 비트 쿠페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브리올레도 출고하는 터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왜냐 쿠페 모델만 보유했었지 오픈카 모델은 저도 처음인 터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한번 이 차에 대해 실차 제어는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1세대 비트 같은 경우는 엔진 방식이 리어 엔진의 후륜구동 방식이었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리어 엔진의 후륜구동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2세대로 넘어오면서 프론트 엔진의 전륜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좀 리어 엔진의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오버스티어가 심해가지고 좀 일반 차로 쓰기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프론트 엔진 방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론트 엔진의 전륜으로 바꿔서 좀 더 오버스티어를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론트 엔진의 전륜구동을 바꾸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다이캐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 차에 대해 전면부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쪽으로 가시죠. 고! 그래서 이제는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의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의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램프도 역시 마이스토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이스토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좀 마이스토 제품 같은 경우들은 좀 가끔씩 클리어 파츠가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저가형 다이캐스트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가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단차가 없이 오히려 깔끔한 마감 처리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깔끔한 마감 디테일에 그리고 여기 쪽 엔진룸 후드에 폭스바겐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쪽에 엔진룸 후드에 이 폭스바겐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지만 양쪽 다 단차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들어요. 진짜 헤드램프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고 실차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진짜 헤드램프를 클리어 파트로 넣어줘서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다이캐스트였네요. 그래서 전면부만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역시 좀 오픈카 모델답게 A필러도 상당히 낮게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나 범퍼 그리고 전체적인 전면부 퀄리티까지 상당히 훌륭히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범퍼 한번 이거 사이드 미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쪽에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실차의 느낌을 비슷하게 잘 살려줬고 운전석 쪽에도 보시면 여기 쪽에 사이드 미러 일단 이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실차의 느낌을 비슷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측면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오픈카 모델답게 조금 더 개방이 되어 있는 바디라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좀 오픈카 모델답게 좀 더 개방감 있는 바디라인을 자랑하고 그리고 약간의 휀다가 보여요. 측면부에서도 약간의 볼륨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휀다도 보이는데 이렇게 휀다 표현까지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실제로도 이 폭스바겐 비트 모델이 약간의 휀다가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이런 휀다 디테일까지도 상당히 잘 살려주었고 그리고 도어 캐치 표현도 상당히 잘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휀다도 약간 볼륨감 있게 잘 표현해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측면부의 이 휠도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 순정 휠을 그대로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저가형 제품 치고는 상당히 측면부의 디테일도 훌륭해요. 이 오픈카 모델답게 좀 개방감 있는 바디라인과 이 휀다 그리고 도어 캐치까지 측면부의 바디라인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여드리자면 이 모델은 좀 테일램프가 살짝 아쉽습니다. 좀 바디 색상과 일체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테일램프 표현이 좀 아쉽긴 해요. 좀 바디 색상도 빨간색인데 테일램프도 빨간색이어서 좀 너무 일체감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서 좀 테일램프 표현 측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테일램프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테일램프 표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테일램프 표현만 조금만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좀 테일램프 표현은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면부의 디테일은 좋은데 좀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테일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픈카 모델이지만 소프트탑 모델이에요. 일단 이 모델은 소프트탑 모델이라 소프트탑도 열려있지만 이렇게 소프트탑 열리는 기능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여드리자면 여기 캘리포니아 번호판하고 이 폭스바겐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 차는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요. 역시 마이스토 제품답게 이렇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는데 일단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마음에 드니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폭스바겐 비트 카브리올레 내부를 보시면 내부 퀄리티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가형 제품치고 이 정도 내부 퀄리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트나 여기 쪽에 시트, 여기 쪽에 이런 시트 디테일이나 실내 내장재 그리고 센터 패시아 그리고 스티어링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디테일을 잘 살려주었는데요. 저가형 제품치고는 이 정도 내부 퀄리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트도 한번 보시면 실차의 느낌과 비슷한 이 시트 디테일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센터 패시아나 기어 노브 그리고 스티어링까지 전체적으로 실차의 느낌을 그대로 잘 재현해 주었고요. 좀 약간 기어 노브 재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센터 패시아 하단에 이런 컵홀더 재현이나 그리고 센터 패시아 기능 그리고 스티어링 표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좀 기어 노브 재현이 살짝은 아쉽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도어 캐치가 좀 아쉬워요. 좀 도어 캐치도 좀 더 플라스틱 재질로 자세하게 표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도어 캐치가 플라스틱이 아닌 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좀 플라스틱 재질로 도어 캐치가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내부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내부 퀄리티면 저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 생각합니다. 좀 기어 노브 재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부 퀄리면 나쁘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내부 디테일이면 뭐 저는 저가형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뒤쪽의 내부도 이렇게 시트 표현도 잘 되었어요. 뒤쪽의 시트 디테일도 실제랑 비슷하게 잘 표현해줬습니다.
이렇게 뒤쪽 시트 디테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앞쪽의 내부도 한번 보시면 앞쪽의 내부 컬도 나쁘진 않습니다. 좀 기어 노브만 자세하게 제한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쪽의 내부도 나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내부 퀄이었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제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쪽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폭스바겐 비틀 카브리올레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도어 열림 기믹도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외장 퀄리티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으나, 후면부의 테일램프, 이쪽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좀 바디 색상과 일체감이 있어서 테일램프를 자세하게 표현 안 해준 게 아쉽습니다. 좀 테일램프를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해준 게 아쉬워요. 좀 바디 색상과 일체감이 있다 보니까 좀 테일램프를 자세하게 표현 안 해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전면부의 디테일은 훌륭합니다. 테일램프가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된 걸 제외하고는 전면부의 퀄리티는 상당히 깔끔해요. 뭐 헤드램프서부터 이 A필러도 낮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할 뿐더러 사이드 미러도 디테일하고, 그리고 측면부에 이런 측면부의 휀다나 휠 디테일, 그리고 도어 캐치 마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좀 후면부가 좀 아쉽긴 하지만 후면부에 이런 소프트한 이런 표현이나 번호판, 그리고 폭스바겐 로고 프린팅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좀 그래도 테일램프만 개선을 해줬다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게 기어 노브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기어 노브도 좀 개인적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기어 노브도 약간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기어 노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자면 좀 기어 노브 개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좀 기어 노브가 좀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된 걸 제외하고는 내부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내부를 깔끔하게 봤을 때 내부 디테일은 기어 노브를 제외한다면 크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다이캐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폭스바겐 비틀 카브리올레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